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다세 철학방송 가람법사입니다. 오늘은 241번째 시간으로 지난 4일날 방송한 박상철 씨 사주풀이 방송이 생일이 잘못되었다. 제 유튜브 방송을 본 시청자분이 제대로 된 생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좀 정확한 사주풀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제보해 주시는 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상철 씨 어머니이신 생모로부터 드린 생일이며 예전의 박상철 씨 팬클럽에 올려진 음력 생일이라고도 하니 상당히 정확하다,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리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잘하고 별다른 우리가 알기로 스캔들 없이 좀 신사적인 면모의 박상철을 누구나 좋아했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불륜녀, 상간녀와 이혼 소송을 한다. 이런 엄청난 뉴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상철 씨가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는지를 사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보자에 의하면은 음력으로 1968년 12월 7일 생으로 시간은 정심때쯤이라고 박상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사주를 뽑으면은 무신년, 을축, 월, 기해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낮인 경호시가 되겠습니다. 자, 대운은 사대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겨울산 아래 기토 논밭은 넓으나 나무는 빈약하여 조직생활이나 갈록을 먹지 못하고 땅을 파서 이것저것 파내어서 돈 될 만한 걸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팔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 논밭에 엄청난 금은보화가 파묻혀 있다. 그래서 금은보화를 캐내서 깨끗이 닦아줄 강물이 잘 흐르고 있고 지하수가 풍족하니 타고난 재주와 끼로 많은 여자들의 인기를 얻고 또 많은 재물을 거둬들일 부자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식상 생재 사주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공부 그런 거 필요 없고 월급쟁이 그런 거 못하고 하라 해도 못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타고난 재주와 끼로서 내 마음대로 벌어먹고 사는 팔자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박상철 씨는 고교를 졸업하고 가수의 길로 가겠다고 상경하여 온갖 고생을 한 일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표를 보시면 사주 구성을 제가 색깔별로 나타냈습니다. 목오행의 한 개로 관운이고 자식운에 해당하는데 을목이 을경으로 합해버리니 관운과도 거리가 멀다. 월급쟁이하고는 안 맞다. 그리고 자식을 여러 명 낳아도 나하고 인연이 없다. 내 곁에서 성장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전체에서 자식 셋을 낳았고 지금의 부인에게서 한 명의 자녀가 있지만은 자식과 인연공덕은 없는 팔자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화오행의 한 개로 이 사주의 용신입니다. 이 화오행은 인성으로 공부운입니다. 그런데 이 오화가 시지에 있으니까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어머니하고도 인연도 멀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 부동산 등의 큰 문서 잡고 안정된 삶을 사는 그런 사주의 기운이다. 화오행이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자신에 해당하는 토오행이 세 글자로 자신과 형제나 친구, 동료로 봅니다. 자, 나와 같은 존재이니까 돈이 생기면은 갈라 먹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같이 힘을 합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견 축중 개수가 암장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친구, 동료 덕분에 돈을 모으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모행이 두 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 모행은 식신과 상관으로 재주와 재능, 끼, 돈 버는 기술이고 의식주복입니다.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수오행이 한 글자 해수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재성으로 정제로 재물과 여자에 해당합니다. 그 재물과 여자가 안방 자리, 배우자 자리에 나타나 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 박상철은 부인과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듯하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오행이 한 개라고 재물도 없고 여자도 한 명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연지 신중 임수가 본부인으로 일칙 여자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리에 있는 해수와 신중 임수가 같은 수기운으로서 정계로서 결혼하여 안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는 축중 개수입니다. 첫 부인에 비해서 아름답고 가냘프고 미인에 해당하지만은 차가운 겨울 물에 젖은 흙 속에 숨어 살아야 하는 신세다. 때로는 얼어붙어 버리니까 신경쇠약 등으로 돌아버릴 지경이 될 수도 있고, 또 바깥의 따뜻한 겨울 태양이 그리운 처지다. 숨어 살아야 하니까 고달프죠. 자, 이렇게 여자운이 오면은 바람 좀 피다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또 남자들 습성이고 사람 팔자인가 싶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지난 사주보다, 지난 4일날 방송한 그 사주보다도 더 잘 맞아 떨어지게 된다. 비록 나타난 재성은 한 개이지만은 암장된 재성이 강하여 식상이 생재하니 엄청난 부자 사주이며 여자가 많은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사주에서는 본 부인이, 나타난 부인이 하나라서 묘유충으로 나가 떨어지고 깨어지지만 이 사주로는 첫 번째 부인과도 인연은 이혼은 했지만은 아직도 이어져 온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또 생일을 제보해 준 분의 이 말에 의하면 실제로 현재도 전 부인과 좀 오고 가고 뭐 그런 인연이 비슷한 게 있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여자, 지금의 그 이혼 소송 중인 여자죠. 시중에서는 불륜녀라 하죠. 만난 시기인 2007년도에 박상철 씨가 40세의 나이로 그 전에 자오기가 히트치고 이때의 2007년 정해연에 무조건 황진이 등으로 최고의 전성기에 일생에서 가장 좋은 대운을 만난 시기입니다. 그해 정해연의 여자를 만났는데 정해연의 해수가 박상철 씨 사주 안방에 들어있는 해수가 같은 운이 해운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자를 그냥 잠깐 만나서 바람 피우는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안방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두 집 살림을 시작하면서 딸 하나를 낳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가 박상철 씨 44세로 경호대운의 신묘연입니다. 경금상간 대운이 오면은 남자나 여자나 섹스를 하기 위해, 즉 바람 피우는 그런 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식신상간운이 오면은 남녀 불문하고 바람 피우기 쉽다.
또 그 십여 연의 묘목은 평관으로 자식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십여 연의 딸 자식을 얻은 것입니다. 자, 47세 2014년 경호대원의 갑오연의 본부인과 이혼했다고 합니다. 경호대원의 오화와 갑오연의 오화, 두 오화가 배우자궁인 해수와 정임으로 암합하여 안방에 들어있는 해수를 여자를 본부인을 밖으로 끌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49세 역시 경호대원 병신년에 지금의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합니다. 몇 년간 이제 동거하다가 병신년에 혼인신고했는데 병신년 중에 신중 임수가 역시 암장된 임수가 정제, 이게 본부인 행세를 하는 운입니다. 그래서 안방 해수와 같은 기운이 들어와서 안방으로 쳐들어오는 운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불륜녀와 혼인신고를 한 그런 해인 것입니다. 자, 알려진 바로는 이 두 사람은 혼인신고 이전부터 가정폭력,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19년 기해연이죠. 기해연도 여자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8월부터 쌍방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서 1심 끝나고 지금 2심 항소심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박상철 씨 사주상으로는 경자년, 신축년까지 이혼 소송은 아마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민년쯤 돼야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또 희한하게도 이민년에는 박상철 씨 사주상으로는 여자운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과연 여자복이 많은 사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민년에 또 새로운 여자냐, 아니면은 본부인과 재결합 하느냐, 아니면은 여자 아니면은 재물이니까 사이에 재산을 기부하고 새로운 삶을 찾으려 할 것인지 아마 여러 가지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다세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무료 사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